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요 책, 윤민파워형 수학일의 저자 이주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3단원 수열의 두 번째 단원, 수열의 합이고요. 문제는 1276번부터 1417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1번부터 18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아니라 내용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합의 기호 해서 요 모양이 있죠. 자, 저걸 이제 시그마라고 부르는데,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K항까지 합, 즉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거를 합의 기호, 요 시그마를 써서 K는 1부터 N까지 AK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좀 적어보면 시그마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물론 이거까지 써주면 좋긴 한데 귀찮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해서 자, 밑에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 여기다가 AK를 넣는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때 K는 어떤 여기 요 수열의 몇 번째 항이를 나타내는 그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K가. 그래서 K를 K가 1이다. 자, 그 말인 즉슨 K는 1부터, 즉 A1부터 더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느냐? 이제 하나씩 커지면서 A2, A3 이런 식으로 하나씩 커지는 거야. 더하는 거는. 커져서 어디까지 더하느냐? 위에 쓰인 거, N까지. AN까지 더해라. 이걸 의미하는 기호란 뜻이에요.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 이게 표현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더해라? 1. 밑에 적혀있는 이 1. 즉, A 첫 번째, A1. 첫 번째 항부터 더해라. 그래서 하나씩 늘려나가는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냐? 결과적으로 이 위에 있는 8까지. 즉, A8.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걸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시그마 기호가. 알겠죠? 되게 쉽죠? 만약에 K가, 이 밑에 있는 K가 뭐였으면, K가 3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은 세 번째 항부터 더하는 게 되겠죠. 세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더해서 몇 번째 항까지, 여덟 번째까지 항까지 더하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일반 항이 AK가 아니라 AN으로 줬다. AN. 순서를 나타내는 미지수 N을 줬다. 그러면 이 밑에 시그마 밑에 미지수도 N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N은 3부터, 즉 A 세 번째 항부터 이런 식으로 이 미지수의 형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알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기 적어놨다시피 꼭 K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K를 써서 많이 표현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면, 자, 시그마의 성질. 사실은 성질인데 너무나 당연한 성질이라서, 자, AK라는 수열과 BK라는 수열을 더한 거의 시그마. 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에 더해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얘는 이 각각의 수열을 시그마로 표현해서 각각을 첫 번째부터 N번째 항에 더하는 걸로 표현해서 더해도 된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 같지 않나? 왜냐하면 이 상태로 K에다 1을 넣게 되면 A1 플러스 B1이 될 거고요. 더하기. 만약 K가 이제 그 다음 거 2가 되게 되면 A2 플러스 B2. 결국 이런 식으로 다 더하게 되면 A1 더한 거, B1 더한 거. 그러니까 A1, A2 더한 거, B1, B2 더한 거. 이런 식으로 AK랑 BK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따로따로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시그마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다. 어떤 두 수열이 더해져 있을 때. 보통 더하기가 된다는 얘기는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두 수열이 빼는 형태일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더한 다음에 빼면 된다. 알겠죠? 자, 근데 세 번째. 어떤 수열 앞에 C가 곱해졌을 때, 이 C는 상수죠, 상수. 그때 이 상수는 시그마 앞에 내줄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AK, 수열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결과값에다가 C를 곱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상태로 K를 1부터 넣게 되면 CA1 더하기 CA2 쭉쭉쭉 해서 CAN까지 더하는 거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다 C가 곱해져 있으니까 C를 묶어내면 안에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더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얘 다 더한 거에다 C만 곱하면 되네? 해서 시그마 앞에 C를 내줄 수 있다. 그 내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네 번째 내용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여기 어떤 상수 C밖에 없어. 어떤 수열이 없어, 수열이. 그럼 얘는 결국 어떤 계산을 하게 되는 거냐? 물론 1부터 M까지 더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더할 게 C밖에 없죠. 그러면 C를 한 번, C를 두 번 해서 C를 몇 번까지? 1부터 N까지. 즉 C를 N번 더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수열이 안 주어져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안에 숫자 3이 있다. 자, 그럼 얘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뭐 여기 K가 없으니까 그냥 3, 쓸 수 있는 게 3밖에 없죠. 3을 더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몇 번까지? 1부터 10까지 총 몇 번? 10번. 3을 10번 더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 결과값은 결국 뭐다? 이 안에 있는 3에다 곱하기 몇 번 했냐? 1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C를 N번 더한 거다. 그래서 CN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수열이 없고 상수만 있는 형태일 때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넘어가면 자, 세 번째 내용.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인데 시그마 안에 K가 들어있어.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K 자체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밑에 K값에 1을 넣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K에다가 1을 넣고요. 두 번째는 하나 더해서 K값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값이 3이 되는 거고 일시 다 더하는데 어디까지? N까지 더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자, 왜 저렇게 될까요? 저건 무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등차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뭐였죠? A1부터 AN까지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은 2분의 N의 첫 항이 뭔지 알면 첫 항 쓰고 마지막 항이 뭔지 알면 마지막 항 써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낼 수 있었죠. 아, 물론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이걸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1부터 N까지 더하게 되면 첫 항은 얼마? 첫 항은 1이고요. 마지막에 더하는 항은 N. 즉, 첫 항과 끝 항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더하는 항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겠습니까? 1부터 N까지 됐으니까 더하는 항의 개수는 N개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러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일 때? 시그마 K 형태일 때. K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이런 형태일 때는 바로 우리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계산할 때, 이게 딱 보이는 순간 바로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래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 K 형태, 즉 1부터 N까지 더하는 형태일 때는 바로 등차수의 합과는 공식 써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생소한 내용이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하는데 K 제곱 형태를 더할 때. 자, K 제곱이란 거는 당연히 제곱이니까 처음에 K가 1이면은 1의 제곱, 2가 되면은 2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 N이면은 N의 제곱까지 더하자. 어떤 제곱 형태를 더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의 공식은 어떻게 된다?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 즉, 요 모양을 보는 순간 바로 너희들은 요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됩니까? 좀 이따 증명해 줄게요.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무조건 시그마 K 제곱 보는 순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근데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 마지막에 n이 아니라 뭐 n-1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 n 자리에다 다 몰러서 n 자리에다가 n-1을 다 넣으면 되는 거죠. n-1을 n 자리에다가 만약에 n이 n-1로 바뀌게 되면
알겠죠? 뭐 n 플러스 1로 바뀌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서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그마 k제곱 형태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형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k 세제곱 형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이 안에 들어간 게 k 세제곱이다.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1을 넣게 되면 1 세제곱, 그 다음에 하나 커지면 2 세제곱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더하는 거? n 세제곱까지 더하는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도 적혀있지만 역시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시그마 k 세제곱은 이거다 라고 바로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자, 알겠죠? 일단은 이거 확실히 외운다는 생각 가지고요.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증명. 이제 여기서 지금 내가 뭘 증명하려고 하냐면 시그마 k제곱 얘를 증명하겠습니다. 시그마 k제곱. 아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형태. 자, 이 두 번째 형태.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던 이 공식을 지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2번 내용인데요. 1번 아까 했습니다. 등차수의 합 했고요. 2번. 자, 일단은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식을. 어떤 식을 만드느냐? k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k 세제곱 형태의 식을 만들어요. 일단 왼쪽에. k 플러스 1은 k보다 하나 큰 값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세제곱에서 k 세제곱 뺀 거는 뭐랑 같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아, 이건 실제 계산하면 나오죠. k 플러스 1을 뭐 하면? 세제곱을 하게 되면 곱셈 공식에서 k 세제곱, 그 다음에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끝에 1의 세제곱.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k 세제곱 뺐으니까 요게 된다. 아,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곱셈 공식 쓴 거예요. 자, 일단 요 식을 만든 다음에 이 k 값에다가 1부터 n까지를 차례로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k에다 1을 넣게 되면 1 플러스 1이 2죠. 그러면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k에다 1을 넣었으니까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요망이 나온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겠죠? 자, 그래서 1부터 해서 이제 2를 넣게 되면 2 플러스 1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내가 약간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k가 n 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n 플러스 1 세제곱 빼기 n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다 만든 다음에 이 식들을 전부 다 더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더하는 건데, 아, 나 이거 빼기로 써놨지? 이게 더하는 건데? 아, 더하는 건데? 오타네요. 이게 더하기야. 왜 빼기 해놨지? 자,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위에 있던 2의 세제곱이랑 밑에 빼기 2의 세제곱이 서로 사라집니다. 2의 세제곱끼리. 그 다음에 위에 있던 3의 세제곱이랑 밑에 빼기 3의 세제곱에서 역시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남느냐? 왼쪽에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랑 빼기 1의 세제곱 이 두 개 남을 거고요. 자, 오른쪽 식에는 어떻게 되냐? 얘들 다 더하잖아. 다 더하게 되면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해서 마지막에 3 곱하기 n의 제곱. 얘들끼리만 다 더할 거야. 제곱 있는 녀석들끼리만. 자, 그 얘들은 전부 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은 묶어내줄 수 있고, 그럼 그 안에 더해지는 것들은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마지막에 n제곱까지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것도 얘들끼리 이렇게 더하게 되면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n. 처음에 3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3으로 묶어내게 되면은 1부터 n까지 더하는 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다 더할 겁니다. 근데 몇 번 더했습니까? n번 더했죠. 총 항이 n개니까. 그러면 1이 n번 더해지는 힌트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게 되면,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을 곱하는 건데 누구한테?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한 거. 자, 이건 시그마 k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시그마 k제곱. k는 1부터 n까지. 자, 그 다음 얘도 역시 3이 곱해지는데 1부터 n까지 더한 거. 그럼 역시 시그마 k로 표현할 수 있죠. k는 1부터 n까지로. 그럼 1부터 n까지 더한 게 되는 거죠. 자, 얘는 그냥 1을 n번 더한 거. 그러면 시그마 1 쓰면 되죠. 다만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각각 3개의 시그마로. 자, 그러면 표현하게 되면
얘는 뭐, 일단 얘는 모르는 게 내버려 두고요. 하지만 시그마 K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위에서 배웠죠. 시그마 K는 뭐랑 같다?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랑 같다. 물론 K는 1부터 N까지, 요런 시그마일 때. 그래서 시그마 K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2분의 N 플러스 1. 근데 이 앞에 이미 3이 곱해졌으니까 3을 곱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시그마 1. 1은 상수죠. 상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상수를 1부터 N까지 총 N번 단 거니까 N 곱하기 상수. 근데 상수가 1이니까 그냥 N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모양이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걸 고쳐서 정리해보면 결국 3시그마 K제곱 아까 우리 몰아서 내버려 둔 거지. 이 녀석은 왼쪽에 있던 N 플러스 세제곱을 이제 서로 이항한 거죠? 이항해서 이렇게 모양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얘들을 뭐 하게 되면 얘들을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뭐 정리하는 것까지 뭐 내가 해줄까? 해볼게요. 자,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2분의 3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n 플러스 1. 자, 이거 정리하려면 일단 눈에 띄는 거 전부 다 n 플러스 1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러면 n 플러스 1을 묶어내 줄게요. n 플러스 1을 이렇게 묶어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안에 있는 거는 n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빼기 2분의 3n, 얘는 빼기 1 이렇게 묶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를 해보자. 정리 얘들을 분모가 2니까 2로 정리하면 얘는 2의 n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빼기 3n, 얘는 빼기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마저 정리해보면 2분의 n제곱인, 이거 n 플러스 제곱을 풀게 되면 n제곱, 즉 2n제곱 플러스 2n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4n인데 뒤에 빼기 3을 하니까 그냥 n, 그 다음에 플러스 1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 근데 빼기 2 하면 없어지겠죠. 요 모양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는 다시 뭐로 묶으면 n으로 묶어내게 되면 2n 플러스 1이 남는 형태, 밑에 분모에 2가 있고 요 모양이 된다. 누가? 이 뒤에 정리한 게. 근데 이 녀석한테 뭐가 곱해져 있다? 앞에 있는 n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다. 요렇게. 그래서 요러한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 오른쪽 저건. 요 모양. 알겠죠? 근데 그게 누구 형태다? 그게 바로 이 녀석. 3시그마 K 제곱 형태다. 자,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누게 되면 이 앞에 있는 3을 없애주기 위해서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결제적 오른쪽에 있는 형태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을 곱한 형태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명 과정이 살짝 길죠? 길어서 뭐 나도 책에다 쓸 때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문제 풀 때는 외워야 된다. 어떻게?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K제곱을 더한 형태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건데 K 세제곱 형태 더하는 거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전체 제곱한 형태. 자, 이 세 가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알겠죠? 자, 이 세 번째에서 증명 방법은 두 번째, 얘 증명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증명할 때 K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K 세제곱 했죠? 그러면 이제 얘는 K 플러스 1 4제곱에서 K 4제곱 빼는 형태를 해서 똑같은 방법대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가정은 좀 길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런 증명하는 방법, 증명을 이렇게 한다. 하지만 실제 너희들이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세 녀석을. 그래야 문제 풀 때 바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세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뭐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러면 절대 문제에 손을 못 대요. 자, 외워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내용. 분수꼴인 수열의 합인데요. 자, 이거는 보통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이제 내가 내용으로 넣은 거예요. 자, 보면 분수꼴인 수열의 합은 부분분수 변형해서 구한다.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건데 그 더하는 형태가 K랑 K 플러스 1을 곱한 것분의 1의 형태, 이런 형태일 때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일단 이 분수 형태, 이 분수 형태 자체는 우리가 부분분수 고칠 수 있죠.
밑에 분모가 두 개가 더해져 있는 형태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k분의 1 빼기 뒤에 거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 고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면 1이니까 1분의 1은 그냥 얘는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 형태를 뭐 하는 거다? 시그마 더하는 거다. 요 형태를 이렇게 원래 어땠던 형태가? 요랬던 형태가 어떤 분모의 두 개가 더 곱해져 있는 형태에 더하는 요런 시그마였던 거는 요러한 형태를 더하는 시그마로 바뀔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바꾸면 좋은 게 뭐냐? 밑에 옆에 써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밑에 예시 보시죠. 예시. 자, 시그마 k랑 k 플러스 곱한 것분의 1 얘는 고칠 수 있다. 분모사도 고치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 시그마가 k는 1부터 10까지야. 그러면 k는 1부터 하나씩 더해서 10까지 k가 10 될 때까지 더해라는 뜻이죠. 그러면 처음에 k를 1을 넣어보면 1분의 1은 1이고 빼기 1 플러스 2니까 2분의 1. 저번에 그 다음에 k가 하나 커지면 2가 되죠. 그럼 1을 넣게 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그래서 마지막에 10 딱 넣게 되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들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역시 사라지고요. 뭐가 사라집니까? 중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남는 거는 제일 처음에 있던 1일, 제일 끝에 있던 마이너스 11분의 1. 이 두 가지만 남게 돼요. 중간에 있는 게 다 사라지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분수 형태를 문제로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 심플해지니까. 마지막 계산 가정의 마지막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수꼴, 특히 어떤 분수 형태? 뭔가 분모의 두 개가 곱해지는 형태의 분수꼴은 부분분수 고쳐서 계산해라. 뭐 2번도 마찬가지죠. 얘도 분모에 k 플러스 a랑 k 플러스 b가 곱해져 있는 분수 형태니까 어떻게 하자? 부분분수 고치면 된다. 자, 얘도 역시 부분분수 고치면 k 플러스 b에서 k 플러스 1 뺀 것분의 1 결국 b 빼기 a분의 1. 그 얘는 상수 취급할 수 있죠. 왜냐하면 k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 거분의 1, 즉 k 플러스 a분의 1 빼기 뒤에 거 k 플러스 b분의 1. 자, 얘는 k가 있으니까 얘는 시그마를 벗어날 수가 없죠. 즉 시그마에서 계산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해보면은 밑에 뭐 예시도 있는데 예시 보면 내가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를 예를 들어놨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게 되면 2 빼기 1분의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뒤에 거 k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식이 남고요. 그래서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1부터 10까지 다 넣어보면 처음에 1을 넣게 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2를 넣게 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 3을 넣게 되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10을 넣게 되면 11분의 1 빼기 12분의 1까지 12분의 1까지. 근데 얘들을 다 더하게 되면 앞에 있던 마이너스 3분의 1은 뒤에 있던 플러스 3분의 1은 서로 없어지고요. 앞에 있던 마이너스 4분의 1은 뒤에 있던 플러스 4분의 1은 사라지고요. 자, 그럼 결국 뭐가 남다? 제일 처음에 있던 2분의 1이랑 제일 끝에 빼진 형태 12분의 1 이것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심플하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분수 형태인데 뭘 쓸 수 있는 분수 형태? 부분분수 쓸 수 있는 분수 형태. 즉, 분모에 뭔가가 곱해져 있는 형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로 고쳐서 계산한다. 왜? 그러면 무조건 없어지는 게 생기거든, 중간에. 알겠죠?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 문제로 많이 만드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면, 자, 이번에 두 번째네요. 분모의 근호가 포함돼. 즉, 루트가 있는 수열의 합은 분모를 유리화하여 구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보면, 분수 형태인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형태야. 자, 우리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형태. 자, 우리가 이게 유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리화. 이 두 개를 뭐 하는 형태? 이거는 내가 좀 약간 바꾼 게 있긴 한데, 자, 이거 어차피 더하기니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보통 이제 유리화할 때는 좀 큰 거를 좀 앞에 쓰는 게 좋긴 하죠, 일반적으로. 자, 왜냐하면 이 상태로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분모 분수에 곱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분모 분수에 곱하게 되면 분모는 뭐가 되고 앞에 거 제곱 즉 k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 루트 k 제곱은 그냥 k
분자는 요거 그대로.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자, 근데 k 플러스 1에서 k를 빼게 되면은 k가 없어지고 분모는 1. 즉, 남는 건 분자만 한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를, 이러한 녀석의 시그마는 요 형태의 시그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역시 이렇게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좋은 게 뭐냐? 앞에 분수 형태일 때랑 똑같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세요. 예시 보면 내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인데 1부터 10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유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방금과 똑같이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형태 나오거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잖아. k는 1부터 10까지니까 처음에 1 넣게 되면 루트 2 빼기 루트 1. 그 다음에 k를 2를 넣게 되면 루트 3 빼기 루트 2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k에다가 1, 2, 3, 4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10을 넣게 되면 루트 11 빼기 루트 10. 얘들 싹 더하는 거죠. 근데 더해 보면은 앞에 있던 루트 2는 뒤에 있는 빼기 루트 2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루트 3은 역시 뒤에 있던 빼기 루트 3 사라지고요. 이게 중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얘가 사라지겠네요. 자,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제일 처음에 있던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던 플러스 루트 11. 이 두 가지만 살아남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 유리화하는 이유를 알겠죠. 유리화하게 되면은 유리화한 상태에서 더하게 되면 중간에 역시 사라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너무나 뻔하게도 계산이 심플하게 끝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유리화하라는 겁니다. 루트 k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b분의 1. 자, 얘를 유리하려면 이 두 개인데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인 걸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분모에는 a 플러스 b, a 빼기 b. 왜냐하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될 테니까 제곱하게 되면. 그래서 a 빼기 b분의 1 남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앞에 거랑 뒤에 걸 뺀 형태. 요게 남을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로 k는 1부터 n까지 해서 다 더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중간에 사라지는 게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이제 내가 만든 예시를 보게 되면 자,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자, 얘를 유리하게 되면 뭐 아래 위에 뭐 곱하는 거죠? 아래 위에 뭐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플러스 2를 똑같은 걸. 자, 아래 위에 곱하는 거죠? 그 이제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k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하면 k 플러스 2. 그 두 개를 빼게 되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이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 쪽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플러스 2 형태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k는 얼마부터? 1부터 10까지 넣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약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생긴 마이너스 1이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서로 곱해줘서 빼는 순서를 바꿔주고 있죠? 좀 더 그냥 보기 편하게 위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야. 뭐 이 상태 계산에 상관없는데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k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보면 처음에 k에 1을 넣게 되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에다 2를 넣게 되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k를 10을 넣게 되면 루트 12 빼기 루트 11. 자, 그래서 이렇게 얘들을 다 더하게 되면 역시 중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보일 거란 얘기예요. 자, 처음에 여기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빼기 루트 3이 사라질 거고요. 루트 1은 더 사라지지 않아. 뒤에 루트가 안 생기거든. 그 다음에 이 루트 4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빼기 루트 3 사라지고요. 자, 그럼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면 제일 처음에 있던 마이너스 루트 2 남을 거고요. 제일 끝에는 아마 이 녀석, 즉 끝에서 앞에 있는 녀석, 플러스 루트 12가 남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분수 형태일 때 부분분수 쓸 수 있으면 부분분수 쓰고, 뭔가 분모가 분모에 어떤 a 곱하기 b분의 1 이런 형태, 분모에 두 개 곱해져 있는 형태면 부분수 쓰고요. 얘처럼 루트가 있는 형태는 유리화를 해서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게 사라지는 형태의 수열의 합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문제에서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문제 만들 때. 알겠죠? 잘 기억하면 절대 나쁠 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시그마의 정의. 문제는 1276번.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게 a 2k 빼기 1 플러스 a 2k. 그래서 이런 시그마를 계산한 결과는 2n 제곱이다. 자, 이때 k는 1부터 30까지 ak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시그마의 표현 방법 좀 알으라라고 만든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얘를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K는 1부터니까 A1부터, 그 다음 A2. 이렇게 하나씩 늘려서 어디까지? 30까지. 즉, 30번째 한까지 더하란 뜻이죠. 요 시그마의 의미는. 알겠죠? 근데 문제 보면 내가 힌트를 준 형태는 요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들 수열 같은 거 풀 때 잘 모르겠으면 직접 값을 대입해서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 녀석.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내가 A, 2K 빼기 1 플러스 A, 2K. 이렇게 표현해놨죠. 자, 얘 같은 경우. K에 1을 넣게 되면 2 곱하기 1 빼기 1, A1. 2 곱하기 1은 2, A2. 요게 나오겠죠. 요 두 개. K가 1일 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K는 2로 바뀌겠죠. 하나씩 커지니까. 그럼 더하기 2를 넣게 되면 2는 4, 4 빼기 1은 3, 더하기 2는 4, A4. 자, 이게 바로 K에다 2를 넣었을 때. 자, 느낌 오나?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그럼 3 넣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3 넣게 되면은 A5, 3이 6, A6.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N을 넣게 되면 A, 2N 빼기 1, 더하기 A, 2N까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이 녀석이잖아요. 1부터 30까지 AK, 즉 A1부터 A30까지 더한 거. 자, 그러면은 N이 뭐가 되면 N이 15가 되면은 15 곱하기 2는 30이니까 A29 더하기 A30까지 더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N이 얼마일 때? N이 15일 때. 얘가 15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요 형태 나올 거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시그마가 나타내는 결과값이 내가 2n 제곱이랑 같다라고 해놨죠. 근데 여기 있는 n이랑 여기 있는 n이랑 당연히 같은 n이겠죠? 같은 n이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n이 얼마가 될 때까지? 15가 될 때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 n에다 15를 넣게 되면 2 곱하기 15의 제곱. 요게 된다. 이게 바로 누구다? A1, 이긴 식 쭉 다 더해서 얘까지 더한 거. 즉 A1부터 A30까지 다 더한 거랑 같다. 누가? 얘가. 자, 15제곱하면 얼마입니까? 225였나? 275였나? 기억이 안 나네? 225지? 자, 그럼 225에다가 앞에 2를 곱하겠으니까 답은 450이 돼야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마 같은 거, 수열 같은 거 잘 모르겠으면 값을 한번 넣어봐서 직접 모양을 이렇게 써보면 모양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원래 수학에서도 원래 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뭔가 증명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직접 해서 확실하게 모양을 알아서 문제를 풀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특정 값이 반복되는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는 1285번입니다. 문제 봅시다. 자, x1부터 xn까지는 012, 012의 값 중 어느 하나를 가진다. 즉, x1이 0일 수도 있고, x2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xn이 0일 수도 있고, 물론 x2가 1, 또는 x3이 2, 뭐 이런 식으로 누가 0이고 누가 1이고 누가 2인지 몰라. 하지만 어쨌든 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죠. 0, 1, 2 중에. 알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k, 1부터 n까지 xk를 더한 거는 17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xk 제곱을 더한 거는 25다. 이때 k는 1부터 n까지 xk의 세제곱을 더한 거의 값을 구하라. 자, 그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누구를 더했다? xk를 더했다. 이게 바로 17이다. 자, 그럼 이 시그마의 의미는 뭐냐면 k는 1이니까 x1부터 x2, x3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에 n으로 끝나니까 xn번째까지 더한 게 얼마다? 17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녀석. 알겠죠? 두 번째 녀석은 xk 제곱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x3의 제곱 해서 마지막에 xn의 제곱까지 더한 게 얼마다? 25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 힌트 지금 두 가지 주어져 있는데 문제가 있죠. x1이 얼마인지 모르죠.
x수는 뭔지 몰라. 우리가 아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 x1, 2, 3 뭐 해서 xn까지 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이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개 중에 한 개다. 자, 그러면은 1부터 n까지 중에 1을 가진 녀석, 1을 가진 녀석이 a개. 1부터 n까지 중에. 자, 이 1부터 n까지 xn 중에 2를 가진 녀석을 b개라고 할게요. 0은 신경 안 쓸 겁니다. 0은. 왜? 0은 더해봤자 0이니까. 이 0은 제낄 거야. 만약에 x3이 0이었다.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차피 0은 더해봤자 값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1이라는 값을 가지는 이 일반항이 a개.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가지는 이 일반항이 b개. 이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n개의 항 중에서. 알겠죠? 자, 그럼 1이 a개다. 그럼 걔들을 다 더하게 되면 1a가 되겠죠. 1 곱하기 a. 즉 a라는 값이 될 거고요. 자, 2라는 값을 가지는 녀석이 b개 있다. 그러면 2 곱하기 b가 되겠네요. 그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 그래서 1이라는 값을 가진 녀석과 2라는 값을 가진 녀석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전체 합이겠죠. 전체 합. 그게 얼마다? 17이다. 자, 그럼 밑에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수의 변화는 없잖아요. 1을 가지고 있던 게 A개고 2를 가지고 있던 게 B개면 그 개수의 변화는 없죠. 그냥 그대로 제곱한 것 뿐이니까. 다만 제곱이 됐잖아. 제곱이 된다는 거는 1은 제곱하면 1 그대로고요. 2는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근데 그 4를 가진 녀석이 B개다. 그러면 플러스 4B. 이게 바로 이 제곱한 거 다 더한 결과값이겠죠. 그게 얼마다? 25다. 자, 그럼 이제 식이 두 개 나왔죠. A, B 두 개로 표현된 식 몇 개? 두 개. 그럼 두 식을 뭐 하게 되면 연립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A랑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식을 빼게 되면 4B에서 2B 빼면 2B 25에서 17 빼면 8 B는 얼마? B는 4. 자, 그럼 이 N개 중에 2라는 값을 가지는 녀석은 4개 있고 B가 4면은 4, 2, 8 그럼 A는 9가 돼야 되겠네요. 즉 1이라는 값을 가진 녀석이 9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그마 xk 세제곱인데 1부터 n까지 이 값을 구해라. 뭐 1은 어차피 1은 세제곱 해봤자 1이잖아. 근데 이 1이라는 값을 가진 녀석이 몇 개? 9개. 자, 그 다음에 2는 세제곱하면 얼마죠? 2는 세제곱하면 8인데 이거 이렇게 표현해야겠구나. 8인데 이 8이라는 값을 가진 녀석이 몇 개? 4개. 그래서 얘들 다 몽땅 뭐 해주면? 얘들을 더해주면 저게 되겠죠. 세제곱한 거 다 더한 거. 그래서 1 곱하기 9는 9고요. 4, 8에 32. 싹 다 더하면 얼마? 4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1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짜증나는 거는 값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n개가 있는데 x1부터 xn까지 n개가 있는데 누가 0이고 누가 1이고 누가 2를 가지는지 모른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래서 뭘 설정하자? 그러면 1이라는 값을 가진 녀석이 이 중에서 a개가 있고 원래 처음에 a개였죠.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가지는 항이 이 n개 중에서 b개가 있다 해서 설정해서 이 문제 주는 힌트에 맞게 식을 만들어서 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만든 문제고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사실 너희들이 처음 풀면 되게 당황스러울 거야. 뭔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뭐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설정을 해야 될지. 이때 0은 약간 헤이크입니다. 0은. 일부러 좀 헷갈리라고 만든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0은 더해봤자 0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시그마의 성질. 문제는 1290번이고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 첫 A1, 첫째 항은 13이고요. A 2020번째 항은 마이너스 125일 때 시그마 K는 2부터 2020까지 AK 빼기 1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2019까지 AM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자, 시그마의 그 좀 성질 좀 알으라고 만든 문제가 보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시그마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그마 K는 2부터 2020까지. 자, K가 1이 아니라 2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처음 K에다 1을 넣으라는 거죠. 2 빼기 1은 얼마? 1. 그럼 여기서부터 더하는 거죠.
처음에 K가 2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 K 값은 3, 그 다음은 4, 5 이렇게 쭉 커지는 건데 어디까지? K는 2020까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3을 넣게 되면 A2 마지막에 2020을 넣게 되면 A의 2019가 되겠네요. 빼기 1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왼쪽 시그마의 의미는 이렇게 더하라는 거다. 이걸 눈치채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시그마. 자, 오른쪽 시그마는 일단 왼쪽 거랑 미지수 다르죠? 시그마의 미지수가. 얘는 n이죠, n.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수열의 형태가 a의 n 플러스 1. 역시 n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시그마의 미지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여기 n이랑 여기 n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n은 처음에 1부터 시작하니까 n을 1 넣게 되면 a2. 뭐, 그 다음에,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n이 하나 커져서 2가 들어가겠죠. 그럼 2 더하기 1은 a3 해서 어디까지 더해라? 2019 될 때까지. 그럼 A에다 2019를 넣게 되면 A에 2020까지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그마는 이거고요. 두 번째 시그마는 이걸 나타내는 거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내가 이 두 개를 뭐 해라? 빼라고 했죠. 자,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뭐 A1은 그대로 있을 거야. 뭐 여기 A1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 두 번째는 A2는 여기 있는 A2랑 서로 빼게 되면 없어지겠죠. 이 두 개 사라지겠죠. A3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누구까지 사라질 수 있냐? 2020 전에는 당연히 A 2019가 있었겠지? 그래서 얘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마지막에 얘는 없죠? 그럼 얘는 그대로 빼줘야 되겠죠. A 2020은.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값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를 뺐을 때. 즉, 이거에서 이거를 뺐을 때. 원하는 형태, 이 형태다. 그럼 이제 풀 수 있죠. 왜? 내가 문제에서 A1의 값은 13이라고 했고 A 2020의 값은 마이너스 12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됩니까? 더하기 바뀌니까 138이 되겠네요. 이게 답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의 표현 방법. 특히 미지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얘는 시그마 미지수 K, 얘는 시그마 미지수 N. 근데 뭐 미지수는 뭐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얘가 K면은 여기도 뭐 K랑 관련된 게 있으면 되는 거고, 얘가 N이면 얘도 N이랑 관련된 형태의 수열이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4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R의 K제곱 볼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이제 문제 보면 알 겁니다. 문제는 1297번이고요. 자, 수열의 합. 근데 수열이 어떤 형태냐면 처음에는 9,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999. 그 다음에서 마지막에는 이 9가 몇 개 있는 거, 9개 있는 형태를 다 더하자. 그리고 우리 이 값을 S로 한다, S. 근데 그래서 이 값을 S를 할 때 9S, 즉 9를 곱한 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자, 그럼 우리는 수열로 생각해 봤을 때 이 9를 첫 번째 항, A1, 얘를 A2, 얘를 A3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9가 되겠네요. 아홉 번째 항. 그래서 A 어떤 수열인데 그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즉 시그마를 표현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아, 물론 이 AK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일반항이. 첫째 항은 9, 둘째 항은 99, 세 번째 항은 999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항 AN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항 AN. 자, 그거는 바로 10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처음에 1 넣어봐, 1 넣어보면 A1은 10 빼기 1이니까 9가 될 거고요.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A2는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제곱 100이잖아. 100 빼기 1은 99. 딱 떨어지죠? 맞게 나오죠? A2 99. 이런 식으로. 아, 참고로 이건 되게 이건 수학에, 뭐 문제 만들 때 되게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10의 n제곱 빼기 1 이런 형태. 이게 좀 알아두면 나쁠 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도 구했습니다. 일반항. 아, 저 수의 일반항은 10의 n제곱 빼기 1의 형태구나. 자, 이제 그럼 뭐만 하면 될까요? 계산만 하면 되지. 우리 얘를 계산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죠? 얘는 미지수 내가 지금 K로 잡아놨죠? 그러면 AN은 뭘 형태로? AK 쓰면 되죠. AK. N 대신에 K를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0의 K제곱 빼기 1. 이런 형태의 시그마가 된다는 얘기죠. AK는. 알겠죠? N 대신에 K를 쓴 거일 뿐이죠.
자, 그럼 얘는 계산은 어떻게 할래? 얘 계산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0의 k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 자, 어떤 두 개의 합이나 빼기 형태면 시그마를 따따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앞에서 했었죠. 시그마의 성질.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처음에 k1이면 10, k가 2가 되면 10의 제곱, k가 3이 되면 10의 세제곱 해서 k의 몇 제곱까지 9제곱까지 다 더하자. 자, 이거는 되게 익숙한 형태죠.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에서 10의 9제곱까지 하는 거.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이죠. 첫 항이 A고 공비가 얼마씩 커져? 10씩 커지죠. 공비도 10. 첫 항 10, 공비 10. 그리고 더하는 항의 개수 몇 개? 1부터 9까지 더하는 1부터 9까지니까 더하는 항의 개수 9개. 자, 그럼 얘는 등비 수열 합을 쓰게 되면 자, 등비 사건공식 기억하죠?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이거 등비 사건공식. 이때 R은 공비, A는 첫 항, N은 더하는 항의 개수. 기억하죠? 자, 그러면 이걸 쓰게 되면은 자, 지금 R은 얼마입니까? 공비. 공비는 10이죠? 10. 그러면 10 빼기 1분의 첫 항 10이죠? 10. 그러면 공비의 몇 제곱? 더하는 항은 총 9개니까 10의 9제곱 빼기 1. 이게 바로 누구다? 저게 바로 이 녀석의 값이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빼야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인데 1. 얘는 k가 없는데요. 그럼 k는 어차피 1부터 9까지 총 9번을 더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1을 몇 번 더하면 된다? 1을 9번 더한다. 그러면 9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계산은 결국 이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 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니? 9분의 10의 9제곱 빼기 1 빼기 9. 이게 S.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9S. 자, 그럼 여기다 9를 곱하게 되면 얘 분모 없어지면 10의 9제곱 빼기 1 될 거고 얘는 9, 9, 81. 자, 그럼 마저 정리해보면 얘는 10의 몇 제곱? 10이랑 10의 9제곱 하면 10의 10제곱 빼기 10. 근데 빼기 80 있으니까 빼기 91.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이제 이 문제 가장 포인트는 9, 99, 999 요거 어떻게 표현한다? 10의 거듭제곱 형태. 10의 n제곱에서 1을 빼는 형태로 쓴다.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알면 좋고요. 그 다음부터 계산은 그냥 시그마 써서 하면 되는데 특히 이런 거듭제곱 형태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등비수열 합을 써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5번.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계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1302번이고요. 자, 문제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형태는 k제곱 플러스 3k 형태를 더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건데 그 안에 형태는 k제곱 플러스 k 빼기 4의 형태다. 자, 그래서 이 두 시그마를 뺀 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은 두 시그마의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건 내가 일부러 문제 좀 쉽게 만들었고 일부러 둘 다 똑같이 k를 썼고요. 시그마의 미지수를 똑같이 맞춘 거죠. k로. 자, 그래서 둘 다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k는 1부터 20까지. 총 뭔가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해서 k가 20이 될 때까지 다 더하는 거죠. 즉 어떻습니까? 두 시그마가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k가 1일 때부터 해서 2일 때, 3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될 때까지 k가 20이 될 때까지 다 더하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이 두 시그마를 하나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20 k제곱 플러스 3k 써주고 이제 뒤에씩 k제곱 플러스 k 빼기 4 그 다음에 두 개를 뭐한 거? 뺀 거 이렇게 하나의 시그마를 묶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시그마니까 둘 다 k는 1부터 20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시그마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안에 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k제곱이 사라질 거고요. 3k 빼기 k면 2k.
그 다음에 빼기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이 시그마 속이. 자, 즉 얘를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얘는 다시 또 시그마 성질, 시그마 2K 따로, 시그마 4 따로. 근데 우리가 미지수 앞에 곱해지는 상수는 뭐 해줄 수 있다? 시그마 앞으로 내줄 수가 있다. 요렇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있죠? 시그마 K. 시그마 K는 뭐랑 같다?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것 같다. 공식처럼 내가 외우라고 했죠. 근데 N은 뭡니까? N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더해지느냐? 20까지 더해진다. 그럼 N에다가 20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20 곱하기 21. 이게 바로 이 녀석 값이고요. 근데 앞에 2가 곱해져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그냥 20 곱하기 21. 얼마? 420 나오겠네요. 420. 이 녀석 값은 420. 자, 뒤에 거. 뒤에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0번 더하는 건데 4밖에 없으면 4. K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4를 그럼 결과적으로 4를 몇 번 더하는 거다. 4를 1부터 20까지 20번 더한다. 즉 4 곱하기 20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개 더하게 되면 뒤에는 80, 앞에 420, 다음에 답은 깔끔하게 500이 되겠네요. 자,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 문제에서는 그냥 시그마 성질, 뭐 어떤 거? 시그마를 분리하고 더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얘는 이 각각의 분리되어 있던 시그마를 하나의 시그마로 합칠 수 있다. 왜? 똑같으니까. 합칠 수 있다. 똑같은 거 얘기하는 시그마니까 합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중간에 다시 어떻게 했다? 이 시그마 2K 플러스 4는 다시 시그마 분리를 했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합치고 아니면 다시 분리하고 시그마를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시그마를 여러 개 포함한 식의 계산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1312번입니다. 자, 문제 보면 m 플러스 n은 8이고요. 그리고 m과 n을 곱한 건 14라고 내가 정해놓은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안에 또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k 플러스 i 형태가 있다. 이러한 시그마가 두 개 쓰인 형태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되게 명확하죠? 뭘 쓰란 건지. 역시 시그마를 좀 제대로 이해하라는 의미로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저 문제 다시 써보면 앞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또 시그마인데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속의 식은 k 플러스 i가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란 거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계산할 때 당연히 누구부터 계산해야 될까? 당연히 겉에 것보다는 안에 있는 시그마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안에서 바깥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그쵸? 우리가 보통 수학 계산할 때 그렇잖아. 겉에보다 안에 것부터 계산이 일반적이잖아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자, 우리 시그마 성질 쓸 수 있나요? 안에 있는 두 녀석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어떤 더하기는 빼기 형태일 때 시그마 분리할 수 있지 않나요? i는 1부터 n까지 k 따로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i 따로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이 시그마의 미지수 i죠, i. 그럼 i에다가 값을 1부터 n까지 넣어서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이 왼쪽 거 봐봐. i가 있습니까? i가 없네요. 그럼 i 이외의 것들은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된 거죠. 즉, 이 k는 상수 취급하면 돼, 상수 취급. 즉, i가 1부터 n까지 변할 때까지 k가 계속 더해진다. 지금 몇 번? n번 더해진다. k가 n번. 즉, 이 녀석 값은 km이 되는 거죠. k가 n번이니까 km. 알겠죠? 하지만 얘는 다르죠. i가 있습니다. 근데 i는 1부터 n까지야. 그럼 얘는 결국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m까지 더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얘는 공식 쓰면 되죠. 어떤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공식. 얘가 뭐였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형태. 다만 k가 뭐로 바뀐 거? i로 바뀌었을 뿐이죠.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얘는 위에 마지막 항이 뭐일 때? n까지일 때의 계산 방법이죠. 지금 얘는 마지막 항이 뭡니까? m이죠. m번째가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 n을 뭐로 바꿔서 m으로 바꾸게 되면 2분의 m의 m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즉, 이 녀석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한 거? 더한 거. 이게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이 안에 거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 녀석을 다시 뭐 한다? 시그마를 써서 더한다는 얘기죠.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요 식을. 자, 그러면은 또 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두 개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M 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녀석 이렇게 어차피 안에 들어가 있는 식에 더하기 빼기는 각각 시그마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그마의 미지수는 지금 K입니다. K 그러면 K 이외의 다른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K랑 곱해져 있는 M을 어떻게 상수 취급을 하게 되면 시그마 앞으로 내줄 수가 있죠. 곱하기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바깥에 낼 수 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또 전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K 아까 했던 요 공식이죠. 2분의 N 플러스 1 얘는 또 N으로 끝나죠. 그럼 얘를 2분의 N 플러스 1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앞에 M이 곱해져 있어. 그럼 MN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더하기 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이 식이 2분의 M의 N 플러스 1 형태입니다. 자 이 식 속에 K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얘는 이 통으로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상수를 1부터 N, K가 1부터 N 될 때까지 더하는 거. 즉 얘를 몇 번? N번 더하는 거니까 얘에다 곱하기 N을 하게 되면 2분의 MN 갈로 치고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둘 다 분모 2고요. 앞에 MN이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MN을 묶어내주고 갈로 안에는 M 플러스 1이랑 M 플러스 1 자, 즉 M 플러스 1 더하기 M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이거 마저 계산해보면 M 플러스 M 있고요. 1 플러스 1은 얼마? 1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M 플러스 M 플러스 2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다. 계산한 거.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원래 사식이 긴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 얘는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죠. 내가 힌트를 이미 다 줬죠. M 플러스 N은 얼마? 8. 얘가 8. 그 다음에 MN을 곱한 건 얼마? 14. 얘는 14. 자, 그러면 8 더하기 2는 얼마고요? 10이고요. 10 곱하기 14는 140. 근데 분모에 뭐가 있다? 2가 있다. 그럼 답은 70이 되겠네요. 1번. 자,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그마가 쓰는 미지수가 뭔지 잘 보라는 겁니다. 시그마가 i를 기준 쓴다? 그럼 i 이외의 미지수는 i 이외의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하면 된다.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는 미지수가 k인데 그러면 k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고 k 이외의 문자는 다 무슨 취급? 상수처럼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SN과 AN의 관계예요. 우리가 보통 SN이라 하면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죠. SN, N번째까지 항의 합.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1320번 봅시다. 자,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어떤 수열을 더한 거는 N제곱 플러스 N을 같다. 자, 이때 K는 1부터 C까지 A3K 빼기 2라는 수열을 더한 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 이걸 좀 봅시다. 1부터 N까지 AK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K 이렇게 되면 A1. 그 다음에 K는 하나 커져서 A2.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N까지. AN까지. 자, 즉, 이 시그마 의미가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의 합. 즉, SN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열의 합. SN. 즉, 이 SN이 바로 뭐다? 얘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힌트가. 결과적 의미가 SN을 의미하는 거야. 합. 수열의 합. 자, 우리가 수열의 합 SN을 알면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배웠죠? 일반항 AN은 SN, 즉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에서 뭘 빼면 된다? 그 전에 거. N-1번째가 더한 걸 빼면 된다. 그럼 남는 게 제일 끝에 있는 AN만 남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이미 SN의 값을, SN이 뭔지 알잖아요. 요거는 알잖아. 그럼 이제 얘를 써서 n제곱 플러스 n에서 sn-1. 자, 여기 자리에 n-1 이렇게 되면 n-1의 제곱 플러스 n-1. 얘를 빼자.
이 계산 결과 바로 AN 일반항이다. 계산이 약간 거지 같나? 뭐 계산해보면 되겠지. 귀찮으니까 바로바로 계산할게요.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인데 d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인데 빼기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자체를 빼는 겁니다. 앞에 거에서. 자, n제곱 플러스 n에서 얘를 뺀다. 이거에서. 자, 그러면 n제곱 날라가죠? 그 n 빼기 마이너스 n. 그 플러스 바뀌니까 2n이 되겠네. 2n. 누가? 일반항 an이.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SN을 가지고 일반항 구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왜? 뭘 확인해야 돼? 우리가 요거 만들 때 SN 빼기 SN 마이너스 쓸 때 단 N은 항상 뭐 이상? 이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이죠. 왜? 만약에 N이 1부터 시작하면 1 빼기 1은 0, S0, 0번째까지 합의하면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N은 1부터 시작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반드시 2부터 시작하죠. 근데 2부터 시작한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인 값은 A 얼마부터? A2부터 알 수 있다는 얘기죠. A2, 두 번째 항부터. 이것만 가지고는 첫 번째 항을 유추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구한 이 AN 일반항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는 식인지 확인하려면은 여기다가 N을 뭘 넣었을 때 A1 첫 번째 항 이게 뭐랑 같은지 확실한 첫 번째 항. 확실한 첫 번째 항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합이죠. 합. SN. n번째까지 항이 합. 근데 여기다 n을 뭘 넣게 되면 1을 넣게 되면 S1. S1은 첫 번째 항까지 합. 즉 첫 번째 항 그 자체죠. 이게 바로 S1과 같으면 되는 거죠. S1과. S1을 넣어보면 뭡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이네. 얼마? 2. 확실한 걸 통해서 구하는 값이랑 우리가 유추해서 구한 녀석의 첫 번째 항이랑 값이 서로 어때? 같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유추해서 만든 게 이 녀석이 첫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는 식이란 뜻이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즉 n은 얼마부터? n은 1부터 쓸 수 있는 일반항이다. 그럼 일반항을 확실하게 구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첫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는 일반항을 구했다. 즉 an은 2n.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누구다? A3K 빼기인데요. 자, 우리가 AN은 2N이죠. 그럼 A3K 빼기는 뭐가 됩니까? 이 N 자리에다가 3K 빼기를 넣으면 되는 거죠. N 자리에다가. 자, 그러면 이 A3K 빼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N 자리에 3K 빼기를 넣은 거니까 6K 빼기 4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A3K 빼기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런 녀석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시그마 분리하면 되겠네요. 시그마 6K 따로 빼기 시그마 4 따로. 근데 이 K는 1부터 N까지. 1부터 10까지. 아이씨. 자, 근데 얘는 K 앞에 곱해진 상수는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시그마 앞에 내줄 수 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식. 시그마 K 공식 뭐였죠?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데 그 N은 마지막 항. 그럼 10 곱하기 11. 근데 여기다 뭐, 앞에 뭐 곱해진 거? 6이 곱해진 거. 빼기, 얘는 K가 없죠? 그러면 그냥 4밖에 없다. 이 4를 몇 번 더한다? 일부 K가 1에서 10이 될 때까지 총 몇 번? 10번. 그럼 4 곱하기 10.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계산해볼까? 약분하면 3, 110, 그럼 330. 빼기 40. 그럼 답은 290. 몇 번? 4번이란 걸 알 수 있네요.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합을 할 때, SN을 할 때 AN 구하는 방법. 이걸 좀 써서 풀으라고 만든 문제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뭘 구했을 때, 일반항을 구했을 때, 그 일반항을 또 이러한 형태 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AN은 아는데, A3K 빼기 2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그냥 이 N자리에다가 3K 빼기 2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N에다가 똑같이 3K 빼기를 넣어서 이 A3K 빼기 2라는 녀석의 식을 구할 수 있다. 이것까지 이용할 줄 알면 끝나는 문제죠. 자, 알겠죠? 쉽죠? 쉽지는 않나? 근데 이 정도면 좀 사실 쉬운 문제야. 수열에서.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 일반항을 찾아서 시그마로 계산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1330번이고요. 자, 수열의 합.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5 해서 어디까지?
10 곱하기 19까지 더한 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이 수열의 뭔가 규칙이 보이죠? 얘가 이제 첫 번째 항 A1, 얘가 두 번째 항 A2, A3 해서 이게 뭐 몇 번째 항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알 것 같아. 몇 번째 항인지. 규칙 봤을 때. 앞에 곱해지는 값의 앞에 숫자 1, 2, 3 얘는 10. 그럼 얘는 몇 번째겠어? 당연히 10번째겠죠. 그럼 얘는 A10. 자, 우리 이런 10개의 항을 10개의 수열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수열이 주어지면 수열의 일반항 n번째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일단은 얘는 딱 봐도 되게 내 일부러 심플하게 만들었죠. 모양을. 자, 앞에는 1, 2, 3. 그럼 n번째일 때는 n이 되겠네요. 그쵸? 곱하기. 뒤에는 어때? 뒤에 곱해지는 것은 1, 3, 5. 뭡니까? 홀수죠. 홀수. 1, 3, 5, 7, 9 이런 식으로 홀수. 자, 우리가 홀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짝수 빼기 1 또는 더하기 1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빼기 1로 표현하는 게 맞아 보이죠. 빼기 1로 표현하는 게 맞아 보이죠. 그래야 처음에 n 1로 이렇게 되면 1 곱하기 2는 2 빼기는 1. 그래서 저 첫 번째 뭐야? 1 곱하기 1 형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항 a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10까지 ak. 저 수열이 10번째까지 더하는 걸 알고 싶다.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인데 지금 우리 a는 구했거든? 이거 정리해보면 얘는 2n제곱 빼기 n이잖아. 그러면 ak는 뭐가 된다? n 대신에 k 이렇게 되면 넣으면 되니까 2k제곱 빼기 k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얘를 다시 어떻게? 시그마 성질 더하기 빼기 분리할 수 있는 거. 그럼 2k제곱 따로 그 다음에 빼기 시그마 k 따로 이 두 개를 분리한 거죠. 그런데 k제곱 앞에 있는 2는 시그마의 어디로? 앞으로 상수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거죠. k는 얼마부터? 1부터 10까지.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k제곱 계산 공식 뭐였습니까?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습니다. n번째까지 더했을 때. 시그마 k제곱은. 근데 지금 그 n이 얼마야? 10이죠. 여기다 10을 넣게 되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이게 된 거죠. n에다 10을 넣게 되면. 자, 근데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이 앞에 2가 곱해져 있고요. 자, 빼기 시그마 k. k는 뭡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죠? 시그마 k는. 근데 지금 n의 값이 얼마야? 10이죠. 그럼 2분의 10 곱하기 11.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채용적으로 원하는 결과값이다. 이걸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볼까? 약분하면 3, 3하면 7. 그러면 70 곱하기 11, 770. 앞에는 770. 빼기 약분하면 5, 55. 770에서 55로 빼면 715. 답은 몇 번?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쉽죠? 그래서 중요한 거. 걷어제곱 형태.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또는 시그마 K 세제곱.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이렇게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제 K항이 n에 대한 식일 때의 수열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만한 스타일의 문제로 일단 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는 1342번이고요. 자, 이거 보면 처음에는 1 곱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n 빼기 1 더하기 3 곱하기 n 빼기 2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는 n 빼기 1 곱하기 2랑 n 곱하기 1 더하는 형태까지 더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장 간단한 분수식으로 나타내라. 느낌이 뭡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첫 번째 항 A1, 이게 두 번째 항 A2, 얘가 세 번째 항 A3,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n번째 항 AN. 이게 볼 수가 있어 보여. 뭘 보고? 앞에 곱해진 숫자 보고 1, 2, 3 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앞에 n이 있으니까 n번째겠네 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이 AK라는 일반항은 몇 번째 항까지? N번째까지. 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이 일반항 AK를 알아야 되겠죠? 저 형태를. 딱히 어렵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AK가. 자, 처음에 앞에 곱해진 숫자는 1일 때는 1, 2일 때 2, 3일 때 3. 그럼 K일 때는 K겠죠. 앞에 곱해진 숫자는. 똑같은 거 쓰면 되죠. 여기 K번째나. 근데 뒤에 곱해지는 게 처음에 N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N 빼기 1, 그 다음에 N 빼기 2. 하나씩 까지는 겁니다. N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N 빼기 K일 때는 얼마가 빠지냐? 자, 1일 때는 빠지는 게 없고요. 2일 때는 1, 3일 때는 2. 그러면 K일 때는 K 빼기 1이 빠지는 형태겠죠. K보다 하나 작은 값이 빠지는 형태. 그래서 3일 때는 2가 빠지는 거고 2일 때는 1이 빠지는 거죠. 그럼 이거를 중괄호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K가 뭐가 되면? K가 N이 되면, 즉 A, N번째 마지막 항이 되면 N 빼기 N 빼기 1. 그 빼게 되면은 여기는 1이 되고 K가 N번째니까 N은 N이 되고 그래서 N 곱하기 1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좀 약간 헷갈리거든. 막 K도 있고 N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헷갈리지 않고 좀 확실히 좀 풀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AK로 설정했다. 그럼 명확하게 K번째를 기준 생각을 해서 N이랑 헷갈리지 않고 일반항을 만들 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정리하기 싫다. 일단은 NK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자, 그러면은 좀 NK랑 K는 더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K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반항 AK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일반항을 N번째 한 가지 더 해야 돼. 즉 얘를 시그마에 넣어야 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녀석. 자, 이제 왜 내가 이 식을 K로 정리했는지 알겠죠? 시그마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을 때 AK로 설정했으니까 K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K라는 식 정리했고요. 자, 그럼 얘는 시그마를 분리하면 되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제곱인데 마이너스는 앞에 뺄게요. 그러면 시그마 K제곱. 자, 그 시그마 N 플러스 1의 K인데 지금 시그마 임기수 K이기 때문에 N은 상수 시그마면 되기 때문에 이 N 플러스 1은 시그마 앞에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죠. K는 그냥 내버려두고요. 이렇게. 그래서 N 플러스 1K였던 건데 얘는 N 플러스 1은 시그마 앞에 내주면 된다. 왜냐면 시그마의 미지수는 K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상수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마저 계산하게 되면 자, 시그마 K제곱 N까지 공식 뭐였습니까?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였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죠? 마이너스. 자, 얘는 시그마 K N 플러스 1 곱한 거. 시그마 K 공식이 뭐였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죠? 시그마 K가. 근데 거기다 뭐 곱하고 있어? N 플러스 1을 또 곱하고 있네요? 그럼 N 플러스 1제곱.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한 거? 더한 거.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걸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이 좀 싫죠? 하지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통분을 해야 되겠네요. 6으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6분의 앞에 3이 곱해져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뭘 할까? 묶자. 공통인수. 자, 얘 n과 n 플러스 1을 묶읍시다. n과 n 플러스 1을 묶읍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형태.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남을 거고요. 얘는 n과 n 플러스 1을 묶으면 남아있는 거는 3이 곱해져 있는 n 플러스 1 하나가 남겠네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이 안에 거 계산해보면 3n에서 2n 빼면 그냥 n 플러스 3에서 빼기라면 플러스 2
앞에 나왔던 거는 n과 n 플러스 1이고 분모에는 지금 6. 체형적으로는 요러한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몇 번이죠?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이 문제 좀 포인트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끔씩 문제 풀다 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미지수 n 같은 거 써서 표현할 때 있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나는 명확하게 나는 AK로 설정할 거다. K번째 항으로 설정할 거다. 그럼 이 K를 기준으로 C를 잘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210번. 분수꼴인 수열하. 문제는 1347번이고요. 자, 수열. 1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쭉, 그 다음에 3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뭐, 그 다음에 4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쭉 해서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항까지 합을 구해라. 자,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좀 구해야 되겠네요. AN. 즉,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일 때. 그럼 N번째 항은 어떤 모양일까? 너무나 뻔하죠? N번째 항이면은 N제곱 플러스 N분의 1 되겠죠. 맞잖아. 첫 번째 항일 때 1제곱 플러스 1, 두 번째 항일 때는 2제곱 플러스 1은 형태니까 N번째 항일 때는 N제곱 플러스 N. 근데 이 모양을 좀 자세히 보면 얘는 N을 묶으면 N 플러스 1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와, 뭐 쓰기 좋은 형태. 부분수 쓰기 딱 좋은 형태죠. 분모에 뭔가 두 개 곱해지는 형태. 자, 그럼 부분 쓰게 되면 n 플러스 1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갈로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n분의 1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게 바로 일반항이다. 근데 n 플러스 1에서 n 빼면 1이니까 1분의 1은 없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이 뒤에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게가 바로 AN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몇 번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다. 그럼 A1. 처음에 A1은 어떻게 됩니까? 1 넣게 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게 A1. 더하기. 두 번째 항은 n이 2일 때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 세 번째 항은 n이 3일 때니까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해서 우리는 쭉 해서 어디까지? 10번째 항, n이 10일 때까지. 10을 넣게 되면은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얘들 다 몽땅 뭐 하자? 더한 거. 그러면 딱 뭔가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입니까? 사라지는 것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어떤 녀석이 사라집니까? 중간에 껴있는 것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거는 제일 처음에 있던 1분의 1이랑 그 다음에 빼기 제일 뒤에 거. 얘도 그럼 사라지고 그럼 제일 뒤에 거는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11분의 1만 남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에서 11분의 1을 빼게 되면 11분의 10.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분수 형태, 특히 뭔가 분모에 뭔가 두 개 곱해져 있는 이런 부분 분수를 쓰기 좋은 형태일 때 부분 분수로 고쳐서 더해라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1번. 근우가 포함된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1362번입니다.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80항까지 합을 구해라. 자, 첫째 항이면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4분의 1. 자, 그러면 이 녀석 딱 꼬라지 봤을 때 일반항 AN을 좀 되게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어떻게?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항일 때는 1, 2. 두 번째 항일 때는 2, 3이니까. 그럼 n번째 항일 때는 n과 n 플러스 1. 알겠죠? 자, 근데 얘를 딱 보자마자 뭘 하고 싶습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하고 싶죠. 루트를 없애기 쉽죠? 자, 근데 일단 나는 좀 바꿀게요. 어차피 더하기니까 앞에 큰 거, 뒤에 작은 거, 이 형태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 형태를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아래 위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은 분모 분자에 다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의 유리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 거 제곱,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하면 n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루트 n 제곱하면 n. 그럼 뭐만 남는다? 1만 남는다. 그럼 즉 분모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그때 이때 분자는 1 곱하기 이거니까 이거 자체가 분자가 되는 거죠. 끝.
이게 바로 뭐다? 일반항 AN이다.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80항까지. 80항까지 합을. 그럼 첫째 항이면은 루트 2 빼기 루트 1. 첫 번째 항. 다음에 두 번째 항이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세 번째 항이면은 루트 4 빼기 루트 3. 이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80번째가 되게 되면 루트 81 빼기 루트 80까지. 자,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 나올 겁니다. 얘가 첫 장부터 80번째까지. 굳이 얘를 시그마를 써서 표현하자면 시그마 k는 1부터 80까지 a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 옵니까? 플러스 루트 2는 d는 빼기 루트 2는 사라지고, 플러스 루트 3은 d는 빼기 루트 3이 사라지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사라졌을 때 남는 거는 제일 처음에 있던 마이너스 1이랑 아마 마지막 항에서 이 앞에 있는 녀석, 즉 마지막 항에서 이 앞에 있는 녀석 플러스 루트 81이 살아남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루트 81이 얼마입니까? 9죠. 그러면 플러스 9 빼기 1은 답은 8. 몇 번?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뭔가 근호가 루트가 있고 이렇게 특히 분모에 있다. 그러면 유료하면 보통 이렇게 뭔가 써먹기 좋은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2번. 로그를 포함한 수열의 합. 문제는 1371번이고요. 자, 수열 A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2인 등비 수열이래.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로그 8의 an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일단은 an 일반항부터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an부터. 자, an이 등비수이죠. 첫 항 얼마? 2. 공비 얼마? 2. 그럼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게 바로 등비수의 일반항이죠. 그럼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는 2의 n제곱이 되네요. 즉 일반항 an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 로그, 이제 이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로그 8의 an. 근데 an이 뭐다? 2의 n제곱이다. 결국 너희들은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 일단은 뭐 좋은 게 있지 않나요? 이 로그를 딱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로그를 쓰라는 얘기는 거의 100% 확률로 로그 성질 쓰라고 이렇게 문제에다 로그를 이렇게 넣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있죠. 8은 뭡니까?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그러면 2의 세제곱에 2의 n제곱. 이때 쓸 수 있는 로그 공식이 뭐였죠? 자, 밑에 지수는 로그 앞에 분모 자리로,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에 분자 자리로 올 수 있죠. 그럼 남는 거는 로그 2랑 진수 쪽에도 2. 자, 그럼 로그 2의 2. 밑과 진수가 같다는 건 뭡니까? 이거 자체는 1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결국 1 곱하기 3분의 n. 즉, 그냥 3분의 n 자체다. 누가? 얘가 그냥 3분의 n이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계산한 거다?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3분의 n. 자, 근데 3분의 n은 결과적으로 n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상수는 앞으로 이렇게 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그마 n. 이거 뭐 헷갈리면은 k를 바꿔서 상관없습니다. k는 1부터 k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 시그마 k 공식 뭐였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었죠? 이 앞에 지금서 뭐가 곱해져 있고 3분의 1이 곱해져 있고요. 근데 이 n은 뭐였다? n은 더하는 항의 개수. 총 몇 개? 20개. 그럼 n에다 20을 넣게 되면 요렇게. 자, 그러면 2랑 20 약분하면 10이 될 거고요. 얘는 21인데 3이 약분하면 7이 되겠네요. 남는 건 10 곱하기 7. 그 답은 얼마? 답은 70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보통 이렇게 갑자기 시그마에도 로고가 들어있다. 그럼 거의 100%, 거의 100%, 정말 100%야. 로그 성질 써서 뭔가 계산을 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번. 수열의 항을 묶어 규칙 찾기. 항이 정수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1479번이고요. 봅시다. 수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2,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4, 3,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18이 나타나는 한근체 몇 항인가? 자, 규칙을 좀 발견하라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예전 교육과정에 있다가 사라진 군수열이라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군수열. 자, 예전에는 군수열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수열인데, 수열이 뭔가 집단 형태로 있는 수열입니다. 집단 형태로 있는 형태. 군. 그래서 군은 말 그대로 군중할 때 그 군인데. 자, 이 수열, 규칙이 좀 있어 보이지 않니? 어떤 규칙? 처음에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3, 2,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다시 그 다음에는 5부터 1까지. 자,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 형태로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 수열 하나하나로 규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수열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 형태로 규칙이 생기는 형태의 수열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집단을 1, 얘를 두 번째 집단, 얘를 세 번째 집단, 얘를 네 번째 집단, 얘를 다섯 번째 집단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집단 형태로 규칙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그 집단, n번째 집단, n번째 집단은 어떤 규칙이 생기느냐? 이걸 좀 발견해야 되겠죠. 알겠죠? 근데 이 규칙이 어떤 집단은 플러스로 시작하고요. 어떤 집단은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그 규칙이 뭡니까? 홀수 번째 집단은 플러스로 시작하고요. 짝수 번째 집단은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그 n번째 집단, an. n번째 집단은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뭡니까? 첫 번째 집단은 1로 시작하고 두 번째 집단은 마이너스 2, 세 번째 집단은 3, 네 번째 집단은 마이너스 4. 그러면 n번째 집단은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 n 또는 마이너스 n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다만 n으로 시작하는 거는 n이 뭐일 때?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는 n이 뭐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n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18이니까 처음으로 18 나타나는 거니까 18번째 A18. 요거 아닙니다. A18 18번째 집단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일단 18이 짝수잖아. 짝수니까 마이너스 18로 시작할 거란 얘기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18번째 집단. 알겠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뭡니까? 그냥 18이죠. 마이너스 18이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A19. A19라는 집단은 뭐로 시작할까요? 홀수기 때문에 19부터 시작하겠죠. 19, 18, 17 해서 어디까지? 1까지. 즉 우리가 원하는 18은 이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때. 19번째 집단의 두 번째 값이란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몇 번째 항이냐? 18번째 집단은 마이너스 1부터 18까지 총 18개가 들어있고 17번째 집단은 다시 홀수니까 17부터 1까지 17개 들어있고. 자, 그러면 이 19라는 집단이 나오기 전까지 총 몇 개의 숫자들이 나오느냐? 아까 A1을 1개, A 두 번째 집단은 2개, 세 번째는 3개, 18번째 집단은 18개. 그래서 1 더하기 두 번째 집단 2개, 세 번째는 3개. 그 다음에 쭉 해서 몇 번째 집단? 18번째 집단은 18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9번째 집단 몇 번째 수? 하나, 둘, 두 번째 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18이 몇 번째, 처음 1부터 생각했을 때 몇 번째로 나오는 수냐, 몇 번째 항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집단 형태의 규칙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집단 안에 그 집단 안에 들어있는 그 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더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값이 몇 번째 숫자다. 이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1부터 18까지 더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그냥 이거죠, 뭐. 시그마, K는 1부터 18까지. 시그마 K. 이거 계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n은 n 플러스 1인데 n이 18이니까 18 곱하기
19가 되겠네요. 그러면 총 몇 개의 숫자가 나왔는지 알 수 있다. 거기다 우리는 플러스 얼마? 2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18이 총 제일 처음에 1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나온 숫자인지 알 수 있겠다. 몇 번째 항이냐. 자, 얘 계산해보면 약분 9, 99, 81, 91은 9, 171? 거기다가 플러스 2니까 173. 즉 우리가 원하는 이 18은 173번째 항이다. 즉 제 173항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몇 번? 다음은 4번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집단으로 만들었을 때 규칙이 생기는 이러한 수열이 있다는 걸 알아는 겁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군수열이라고 불렀어요. 군수열. 하지만 지금에서는 그 말을 쓰면 안 되니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그 말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쓰면 안 되고요. 하지만 문제로 만들지 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용어만 쓰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 수열 몇 개가 모여서 어떤 집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 집단으로서 규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문제는 이렇게 푼다는 걸 좀 알아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4번 수열의 항을 묶어 규칙 찾기. 항이 분수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앞이랑 비슷한 내용이겠죠. 기본적으로. 자, 문제는 1387번이고요. 자, 다음 수에서 제 90항을 구하라. 90번째 항. 자, 규칙을 보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1, 그 다음은 3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됐다가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자, 뭐 사실 이건 일부러 내가 좀 모양을 쉽게 만든 녀석이긴 합니다. 딱 봐도 어떤 항들끼리 묶어야 그게 규칙이 생기는지 좀 보이지 않나요? 얘는 뭐 제일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분모 형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분모.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녀석을 묶으면은 둘 다 분모가 3분의 1과 3분의 2. 즉, 분모가 둘 다 3이란 거죠. 그 다음에는 넷, 다섯, 여섯, 이 세 녀석을 묶으면은 얘들은 전부 다 분모가 4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 네 개가 묶여야 된다는 느낌 들죠. 분모가 5인 거. 자, 그래서, 이 규칙을 보면 알겠지만, 자, 분모가 하나씩 커진다는 거죠. 처음에 제일 처음 항은 분모가 2였다가 그 다음 어떤 이 집단은 분모가 3, 그 다음 집단은 분모가 4, 그 다음 집단 분모 5.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90항. 이게 하나씩 봤을 때 90번째는 어떤 게 나오느냐. 그럼 우리는 그 90번째 녀석이 어떤 속하는 집단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 집단을 A1 집단, 두 번째 집단을 A2, 세 번째 집단을 A3 집단 했을 때 그럼 AN번째 집단, AN번째 집단의 특성은 뭐냐? AN번째 집단의 특성은 일단 분모는 아마 N 플러스 1로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집단은 2, 두 번째 집단은 분모가 3, 세 번째 집단은 분모가 4. 즉, 그 집단을 나타내는, 그 집단, 몇 번째 집단이 나타내는 숫자보다 일씩 큰 게 분모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n번째 집단일 때는 분모가 n 플러스 1로 될 거다.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로 시작해서 n 플러스 1분의 n으로 끝날 거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n번째 집단의 특성이죠. 알겠죠? 자, 일단은 이거는 그 n번째 집단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특성이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이런 집단이 어떤 규칙을 찾는, 어떤 집단의 규칙을 가지는 경우에 많이 쓰는 거는 그 집단에 몇 개의 항이 들어있는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보통 그걸로 문제를 많이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집단은 요 항 하나, 두 번째 집단은 3분의 1, 3분의 2 두 개, 세 번째 집단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몇 개? 세 개. 자, 그럼 이 n번째 집단은 원소가 몇 개? 당연히 1부터 n개라는 건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집단의 어떤 특성을 알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집단이 가지는 항의 개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걸로 보통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런 스타일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90번째 항이잖아. 90번째 항. 그럼 얘가 몇 번째 집단에 속한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 자, 첫 번째 집단 1개, 두 번째 집단은 2개, 세 번째 집단은 항이 3개, 쭉 해서 n번째 집단이면 항이 n개. 그래서 n번째 집단까지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항을 다 더한 거를 이제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n번째 집단까지 합은 뭡니까? 1부터 n까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똑같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공식에 따라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는 대략 이 녀석 값이 90 근처의 값을 이제 찾는 거야. 우리가 찾는 게 90번째 항이니까. 자, 그러면 값을 한 얼마로 넣어보면 되겠냐? 한 12? n이 12일 때 n이 12면은 2분의 12 곱하기 13 하면 얼마죠? 78? 78. 자, 즉 12번째 집단까지 해서 이 원수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 78개가 들어있다. 12번째 집단까지는. 자, 그 다음에 n이 13, 13번째 집단까지 다 더해보면 2분의 13 곱하기 14 하면은 어떻게 되죠? 7 약분해서 그럼 91. 자, 그럼 13번째 집단까지 하게 되면 총 91개의 이 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90항이거든? 90번째? 자, 그럼 우리가 찾는 녀석은 이 13번째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13번째 집단의 끝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왜냐면 제일 끝에 게 91번째 항이니까. 그 다음 거, 그 전에 거. 자, 그럼 13번째 항은, 13번째 집단은 안에 있는 원소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13번째면은 분모는 얼마? 분모는 14분의 1로 시작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14분의 13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규칙이 봤을 때.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제일 끝에 게 아니라 제일 끝에서 바로 앞에 거. 즉, 14분의 13의 그 전에 거.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14분의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4분의 12. 약분하면은 7분의 6.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쉽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항이, 몇 개의 항을 묶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어떤 집단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서 특히 그 집단 안에 들어있는 항이 몇 개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찾는 그 몇 번째 항이 어느 집단에 포함되는지부터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 집단의 특성에 맞춰서 찾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5번. 수열의 항을 묶어 규칙 찾기. 항이 순서쌍일 때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1393번이고요. 자, 다음과 같이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수열에서 9,6은 몇 번째 항이냐? 자, 첫 번째 항은 1,1, 두 번째 항은 1,2, 세 번째는 2,1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는 형태죠. 커진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형태죠. 그 세 번째는 2,1, 그 다음 네 번째는 1,3, 다섯 번째 2,2, 그 다음에 여섯 번째 3,1,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되면 1,4,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고 있는데, 자, 이 규칙이 보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뭐 사실 이 규칙이라는 거는 만든 사람, 이 문제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잘 봐야 되는데, 좀 약간 예리한 게 보면 좀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1,1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랑 뒤에 거, 즉 1과 1을 더하면 2죠. 자, 그 다음에 1,2랑 2,1, 1 더하기 2, 2 더하기 1, 둘 다 3이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면. 자, 그 다음에 1,3부터 2,2, 3,1까지 이 세 녀석은 앞에랑 뒤에 거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 전부 다 4죠. 자, 이제 내가 어떤 규칙으로 이 문제를 만드는지 보이죠? 앞에 거랑 뒤에 거 그 두 자연수를 더한 값이 하나씩 커지도록 어떤 그러한 집단을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녀석은 앞에 거랑 뒤에 걸 더한 게 5가 되도록 만들었겠죠. 1, 4, 2, 3, 3, 2, 4, 1. 그래서 이 몇 개냐? 이 4개. 이 4개는 앞뒤를 더해서 5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자, 그럼 이제 규칙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하죠, 뭐. 자, 그럼 n번째 집단의 특성. n번째 집단의 특성은, 앞이랑 뒤를 앞에 거랑 뒤에 거, 순서상에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n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 합이.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일 때는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오고, 두 번째 집단 이 두 개는 앞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이 되는 이런 형태니까 n 플러스 1이 돼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단 안에 들어있는 항이 몇 개냐? 첫 번째 집단은 1개, 두 번째 집단은 2개, 세 번째 집단은 3개. 그러면 n번째 집단은 n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겠죠.
n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n번째 집단에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건 9,6이야. 9,6.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5죠. 15. 자, 이게 15가 된다. 그러면 n은 14. 그럼 우리가 찾는 게 14번째 집단이라는 거죠. 자, 14번째 집단에 처음에 우리가 n번째 집단을 보게 되면 처음에 무조건 1, 2, 3 이렇게 커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9란 거는 이 14번째 집단의 9번째. 왜냐하면 14번째 집단이면 처음에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합해서 15가 되니까 1,14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2,13, 3,12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으면 몇 번째? 9번째. 즉 9,6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가면은 14,1로 끝나긴 하겠죠. 1,14로 시작했으니까.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14번째 집단의 9번째 어떤 항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번째 항인지 알려면, 그러면 첫 번째 집단부터 해서 몇 번째 집단까지? 14번째 집단까지의 그 안에 들어있는 항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찾는 건 몇 번째? 9번째니까 플러스 9를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러한 항이다. 이러한 번째에 해당하는 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참고로 첫 번째 집단에 들어있는 순서쌍은 1개. 두 번째 집단에 들어있는 순서쌍은 2개. 이런 식으로 얘들 다 더한다.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한 게 있네. 우리가 찾는 게 14번째 집단이 9번째니까 13번째 집단까지 다 더한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왜 14를 썼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13번째 집단은 그 안에 있는 순서쌍이 13개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3까지 다 더한 다음에 플러스 9를 하면 우리가 찾는 게 될 거다. 그러면 1부터 13까지는 계산하면, 다 더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근데 n이 지금 13이니까 13 곱하기 14가 되겠죠. 시그마 k 생각해보면. 자, 그럼 얘는 약분하면 7. 그러면 3, 7에 21, 7은 이제 91. 근데 우리는 뭘 더해야 된다? 우리는 9번째. 14번째 집단의 9번째인가 플러스 9. 91에다가 플러스 9를 하게 되면 답은 얼마? 100. 그래서 우리가 찾는 순서쌍은 100번째 순서쌍, 즉 제100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집단이 어떤 규칙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집단의 규칙을 발견해서 차분하게 풀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규칙이 있으니까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번. 수열의 항을 묶어 규칙 찾기. 앞에는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항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1397번이고요. 자, 앞에는 계속 똑같은 어떤 집단이 어떤 규칙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다양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문제 보면 다음과 같이 자연수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제12행에 왼쪽에서 7번째. 자, 12행이라는 거는 1행, 2행, 3행, 4행 12번째 줄을 얘기하는 거겠죠. 12번째 줄에 왼쪽에서 7번째에 들어갈 수를 구해라. 자, 1행의 규칙은 뭡니까? 1이고요. 2행은 3, 3행은 7, 4행은 13.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좀 더 이게 좀 크게 보면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열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1,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7, 9, 11, 그 다음에 13, 15, 17, 19. 규칙은 굉장히 심플하죠. 어떻게 나열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작은 홀수부터, 제일 작은 홀수인 자연수 1부터 시작해서 계속 홀수만 지금 써서 지금 나열한 형태의 어떤 규칙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거, 12행. 제12행이 어떤 홀수로 시작하느냐. 참고로 지금 교육 과정 말고 예전 교육 과정이었으면 아마 이 첫 번째 수들 1, 3, 7, 13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을 겁니다. 1, 3, 7, 13. 왜냐하면 얘들만 봐도 규칙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1에서 3이 되려면 플러스 2를 해야 되고요. 3에서 7 되면 플러스 4.
7에서 13 되려면 플러스 6. 그럼 그 다음에는 플러스 8이 돼가지고 21. 즉, 그 다음에 5행 같은 경우에는 21이라는 값으로 시작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2행의 첫 번째 값이 뭐로 시작할지 예상할 수 있거든? 자, 근데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예전에 이거를 개차 수열을 불렀었는데, 이러한 규칙이 나오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개차 수열의 내용을 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걸 구하는 방법을 배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예전 교육과정에서 썼던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머리를 써야 될 텐데 머리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런 어떤 집합으로서 규칙이 나오는 경우 몇 개의 항을 묶어서 규칙으로서 항을 묶어서 어떤 그런 집단 형태의 규칙이 나오는 경우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집단 안에 들어있는 항이 몇 개냐. 항의 개수. 자, 1행에는 1개, 2행에는 3호 2개, 3행에는 하나, 둘, 셋, 4행에는 몇 개? 4개가 들어있죠. 자, 그럼 제12행 전에는 제11행이 있었을 텐데, 그럼 제11행에는 총 몇 개? 제11행에는 총 11개가 들어있겠죠? 11개. 자, 그러면 1행부터 해서 이 11행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의 개수를 다 더하게 되면 1행에는 1개, 2행에는 2개, 3행에는 3개, 쭉 해서 11행에는 11개. 자, 다 더하면 총 이 12행이 나오기 전까지 총 몇 개의 숫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다 더해보면 2분의 11이니까 n에 n 플러스 1, 11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면 되죠? 시그마 k.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6 될 거고 66개. 자, 66개의 홀수가 나왔다.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게 몇 번째입니까? 2에서 12행의 왼쪽에서 7번째. 하나, 둘, 셋, 넷, 7번째. 그럼 여기다 플러스 7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찾는 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찾는 거는 73번째 수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73번째. 73번째. 만약에 항으로 표현하면 제74망. 사망을 찾는 겁니다. 73번째 수를. 자, 근데 그 73번째 수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죠. 왜? 이 숫자들이 규칙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형태니까. 다 홀수니까. 자, 우리가 보통 홀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홀수는 보통 n번째 홀수는 2n 빼기 1로 표현하죠. 그래서 첫 번째 홀수면은 2 빼기 1은 1. 두 번째 홀수면은 2 곱하기 2 빼기 1은 3.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 여섯 번째. 이렇게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수는 제74망, 즉 73번째 홀수란 거죠. 즉 n에다 뭘 넣어서? 73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46에다가 1 빼면은 145가 되겠네요. 답은 145. 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전 교육까지 쓰던 방법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문제의 어떤 숫자 패턴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딱히 뭐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무조건 이거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 만든 사람이 어떤 규칙 썼느냐에 따라서 다 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7번 수열 항을 묶어 규칙 찾기. 똑같죠? 앞이랑. 자, 이번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1403번입니다. 자, 이게 문제를 보면 자연수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할 때 우에서 6번째 줄의 왼쪽에서 9번째 수 우에서 6번째 줄. 자, 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 좀 크게 써줄까? 자, 지금 줄을 보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그 다음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지금 규칙 보면 자, 1, 2, 3, 4.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여기서 또 5, 6, 7, 8, 9.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 적어놓고 있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찾는 건 우에서 몇 번째? 우에서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 근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썼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무슨 수로 시작하는지 되게 뻔하죠. 당연히 25 다음이 26부터 시작하겠죠. 자, 이 여섯 번째 줄에 왼쪽에서 아홉 번째.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럼 위에서 여섯 번째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있는 숫자 찾는 겁니다. 아, 알겠죠? 요 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거냐. 방법은 많은데,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예전 교육과정을 알았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얘기고, 지금 너희들이 쓸 만한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최대한 그 문제에 주어진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내가 만든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숫자를 어떻게 채워나갔죠? 1, 2, 3, 4, 5, 6, 7, 8, 9, 10에서 16. 자, 뭔가 정사각형 형태를 꽉 채우도록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그 이유는 그렇게 채웠을 때 이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도록 규칙을 만든 거거든요. 숫자 배열을. 자, 그러면 1, 4, 9, 16, 25는 되게 너희들이 판단하기 좋은 형태죠. 다 무슨 수? 제곱수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왜냐하면 정사각형 형태를 채우도록 이렇게 숫자를 배열했기 때문에 이런 제곱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5, 그 다음에 얘는 36, 6의 제곱, 그 다음에 7, 7에 49, 8, 8에 64, 99, 81. 자, 이런 식으로 숫자 나올 거라는 게 예상할 수 있거든요. 제곱수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힌트가 뭐냐. 내가 숫자를 이런 니은자 형태로, 요렇게 되도록 숫자가 커지도록 배열했기 때문에, 자, 이 81번째, 이 81이 있는 이 녀석. 자, 이 녀석이 지금 우리가 찾는 녀석이 위에 있는 녀석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밑으로 값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생기겠죠? 80, 79, 78, 77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 70 얼마까지? 76까지. 자,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값이 떨어지느냐? 당연히 이런 대각선 형태, 이런 대각선 형태 쭉 나열했을 때까지 값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떨어질 거고요. 이렇게 숫자 채워나가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일 때는 두 번째 줄까지, 세 번째 때는 세 번째까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얘는 아홉 번째니까 얘는 아홉 번째 칸까지 값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왼쪽으로 작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규칙을 발견했을 때.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아홉 번째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죠. 우리 찾는 게 여섯 번째까지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81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빼기 5를 해서 나온 값. 얼마? 76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좀 잘 발견하라는 겁니다. 어떤 그 문제에 주어진 숫자 패턴의 규칙을.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너희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예전 교육과정에 있던 그 개차 수열을 구할 줄 알면 사실 쓸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아지긴 하는데, 지금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그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수들의 규칙 또는 그 수의 배열의 규칙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8번. 특수한 조건이 주어진 수열의 합이라 되어 있고요. 문제는 1411번입니다. 자, 내가 함수 fn은 n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이 n이 나오는 경우는 이 n이 짝수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이 안에 들어있는 n이 홀수일 때를 정의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fn이라는 함수를 만든 거죠. 이때 k는 1부터 20까지 시그마 fk 제곱의 값을 구해라. fk 제곱. 자, 이 녀석 좀 풀어보면 처음에 k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1부터 시작하니까 f1의 제곱하면 1이죠. 더하기. 아이고. 그 다음에 k는 1로 시작했는데 f2. 근데 k가 2가 되면 2의 제곱은 실제로 얼마? 4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k는 뭐가 됩니까? k는 이제 3이 되겠죠? k가 3이 되면 3의 제곱은 얼마? 9. 그럼 f9.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갈 거란 거예요. 어디까지? 20까지. 그 마지막에는 f 얼마나 더한 형태? 20의 제곱은 400. 이렇게 얘들 다 더해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fn의 규칙을 써먹어야 되겠죠? 자, 이건 뭐 되게 뻔하죠?
처음엔 1, 그 다음에 4, 9, 그 다음에는 16, 4의 제곱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홀수냐 짝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당연히 원래 이 K가 뭐였을 때? 홀수일 때 K 제곱도 홀수죠. 홀수 제곱은 어차피 홀수니까. 그리고 이 K가 짝수면 짝수 제곱은 역시 짝수고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기준을 생각했을 때 홀수는 제곱해도 홀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F1 얼마? 마이너스 2죠. 들어있는 거 홀수일 때 마이너스 2니까. F9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역시 그 다음 번째 홀수일 때는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짝수일 때는 안에 게 4. 자, 그게 처음에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짝수는 4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짝수는 6의 제곱이고요. 해서 누구 제곱까지? 제일 끝에 있는 짝수는 400, 즉 20의 제곱까지. 얘들은 그냥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짝수면은 그 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리고 추가로 누구? 홀수인 것들. F1, F9 이런 애들은 다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 1부터 20까지의 홀수 몇 개? 당연히 20이니까 홀수 10개, 짝수 10개. 그래서 요러한 항 10개, 요러한 거 10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에 거를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몇 개? 10개니까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위에 거를 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 제곱끼리 다 더한 거. 이거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왜냐면 10개 더하니까. 그리고 이 2, 4, 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 주는다? 짝수니까 2K. 근데 2K를 뭐 한 거? 제곱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시그마를 표현하게 되면. 짝수 제곱. 10개의 짝수 제곱. 작은 짝수부터 시작해서. 자, 그럼 이걸 마저 풀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 제곱하면 4K 제곱.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곱해지는 상수는 시그마의 어디로? 앞으로 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시그마 속에는 K 제곱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시그마 K 제곱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공식이 있으니까. 어떤 공식?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데 이 n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다? 10이다. 그럼 n자리에다 다 10을 때려 넣게 되면 10, 아유, 그냥 바꾸게 바로 11. 얘는 20 플러스 1이니까 21. 근데 우리는 이 시그마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4가 곱해져 있다. 그럼 얘도 곱하기 4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 나오겠다. 뭐 계산해보면 되죠. 계산 어떻게 할까? 6으로 약분할 만한 거. 일단 4랑 6 약분하면 얘는 3, 얘는 2가 될 거고요. 3이랑 20을 약분하면 7. 이제 분모는 없어지는 거죠. 그 분자 2, 10, 11, 7 곱하면 되네요. 뭐 10은 마지막에 곱한 게 좋아 보이니까 77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154? 154에 10을 곱하게 되면 1540. 자, 이게 바로 이 제곱 10개 더한 거. 근데 아까 마이너스 10개 더한 게 마이너스 20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계산하면 답은 152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답은 1520이다.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규칙을 잘 발견하는 거죠.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 홀수 기준으로 뭔가 바뀔 수 있게 내가 애초에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짝수, 홀수로 뭔가 식이 바뀌는 형태, 뭔가 짝수 따로, 홀수 따로 생각하도록 문제를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부터 많았고요. 알겠죠? 이런 경우도 잘 생각할 수 있으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나마 되게 쉬운 수준의 문제예요. 짝홀로 뭔가 규칙이 바뀌는 경우에 그런 스타일 문제 중에서.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났네. 자, 그래서 이번 단원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